재판장은 문득 정신을 차린 듯이 입을 열었다. 증인, 당신의 말은 뭐가 뭔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또 법정에서 감히 못할 말투고요. 주위에서 이야기해 주시오. 만일 진정으로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말이요. 당신은 무엇으로 그러한 자백을 뒷받침하겠소? 만일 당신 말이 잠꼬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전혀 정인이 없습니다. 스메르 자코포란 개자식은 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진술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봉투에 넣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봉투가 필요하니까요. 봉투는 하나면 족합니다. 나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자 하나밖에는 하고 그는 뜻있는 웃음을 빙그레 웃었다. 그자라니 누굽니까? 각하, 그 증인은 꼬리를 가졌는데 그러면 규칙에 위반되지요.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개의하실 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놈팽이 악마니까요. 그는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듯이 갑자기 웃음을 그치고 덧붙였다. 그 녀석은 필경 이 근처 어디에 있을 겁니다. 저기 증거물이 얹혀있는 저 테이블 밑에라도 말입니다. 거기 아니고야 다른 데 어디 있겠습니까? 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녀석에게 말해줬지요. 잠자코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녀석은 지질학상 대변동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바보같이. 그러나 그 악마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녀석이 송가를 다 노래합니다. 말하자면 기분이 편해서 그런 거지요. 술 취한 불안당이 반가는 삐째르도 떠나갔다네 하고 소리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환희의 이 초를 위해서 1000조 킬로미터의 1000조 배라도 버틸 참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는 인간을 모르십니다. 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요. 자, 나를 그 녀석 대신 묶어주십시오. 나도 뭔가 하러 왔으니까요. 어째서 만사가 이렇게도 어처구니 없을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울적한 표정으로 서서히 법정 안을 돌아보았다. 이미 온 법정은 어수선하니 동요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알료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 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정리가 벌써 이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왜 이래? 이반은 정리의 얼굴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소리치더니 느닷없이 정리의 두 어깨를 움켜잡고 심하게 마룻바닥에 밀어 던졌다. 곧 수위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그를 잡아 눌렀다. 그는 무서운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끌려 나가는 동안에도 고함을 지르고 부질없는 소리를 짓거려 대고 하였다.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모든 일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필자 자신도 흥분하고 있었으므로 잘 관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필자가 알고 있는 것은 나중에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사태의 진상을 깨달았을 때 정리가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사실이다. 하기야 정리는 증인이 1시간 전에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때는 건강하기도 했고 법정에 나올 때까지 줄곧 이치에 맞는 말을 했으므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며 게다가 증인 자신이
꼭 진술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노라고 충분히 근거 있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일동이 아직 완전히 침착해져서 정신들을 차리기 전에 이 사건에 이어 곧 다른 사건이 돌발했다. 까체리나가 히스테리를 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순순히 법정을 나가려 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서 밖에 끌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더니 벼랑간 재판장을 향해서 소리쳤다. 지금 당장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증거 서류입니다. 편지입니다. 손에 들고 읽어보세요. 빨리요. 이건 저 악당이 저기 저 사내가 쓴 편지입니다. 하고 그녀는 밑자를 가리켰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일 작정이라고 저한테 써보낸 거예요. 하지만 아까 그 사람은 병자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이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벌써 사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정리는 재판장 쪽으로 내민 편지를 받았다. 까체리나는 자기 의자에 들썩 주저앉더니 얼굴을 가리고 발작하듯 몸을 떨면서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법정에서 끌려 나갈까 두려워 가냘픈 신음소리마저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내민 서류는 밑자가 싸구려 요리집 서울집에서 낸 편지로 입안이 수학적 가치가 있는 증거라고 부르던 것이다. 아, 재판관들도 사실 이 편지의 수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말았다. 이 편지만 없었던들 밑자는 파멸하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적어도 그런 무서운 파멸을 당하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필자는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오직 일체의 일이 너절하게 머리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아마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곧 이 새로운 증거 서류를 재판관들과 검사와 변호사와 배심원 일동에게 회람시킨 것으로 안다.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시 까체리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는 것뿐이다.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느냐는 재판장의 상냥한 물음에 까체리나는 얼른 소리쳤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훌륭하게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행여 자기 말을 상대편이 다 알아듣지 못하지는 않나 하고 무척 겁이라도 나는 듯이 말했다. 재판장이 그녀에게 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편지며 어떤 경우에 받았는가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제가 이 편지를 받은 것은 범행 전날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이 편지를 쓴 것은 그것도 하루 전날, 말하자면 범행 이틀 전 요리집에서 쓴 것입니다. 보세요. 무슨 계산서에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 소리쳤다. 그 무렵 저 사람은 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열한 짓을 하고는 저 갈보한테 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한테 3,000루블려의 빚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요. 저 사람은 자기가 비열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3,000루블리가 마음에 걸려 못 견디었던 거예요. 그 3,000루블리의 내력은 이랬답니다. 부탁이니 제발 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들어주세요. 저 사람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3주일 전에 어느 날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왜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갈보를 꼬여서 함께 달아나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저 사람이 변심해서 저를 버릴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돈을 저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언니에게 붙여달라면서 내놓은 거지요. 그때 저는 돈을 건네주면서 저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 후라도 상관없으니까 마음 내킬 때 붙여주면 좋겠다고 말했지요. 그래요. 저는 그때 저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고 당신은 나 대신 그 갈보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요. 내 손으로 당신에게 이 돈을 드립니다. 만일 이 돈을 받을 만큼 파렴치한 인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요 하고 말한 셈이에요. 저 사람이 그걸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천만에 저는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저 사람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갖고 가서는 거기서 하룻밤 사이에 저 갈보와 둘이서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준 것은 저 사람이 그 돈을 받을 만큼 파렴치한 인간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시험하기 위해 그런다는 것을 그때 빤히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죄다 알고 있다는 것도 저 사람은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저 사람의 눈을 보았더니 저 사람도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저 사람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다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돈을 받아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까짜 미자가 벼랑간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눈을 보고 나한테 욕을 벨 생각이란 것을 알았소. 그러나 역시 그 돈을 받고 말았지. 여러분, 이 비열한 인간을 경멸해 주십시오. 아무리 경멸을 당하더라도 그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피고 하고 재판장이 불렀다. 다시 한마디 했다가는 법정에서 끌어내고 말겠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